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그 호재가 나왔어요.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 트럼프 지금 인수위원회 쪽에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 예, 정권 인수팀이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 예, 무슨 이게 공식 뭐 그런 발표는 아닌데 그런 이제 전망이 나와서 어,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무인 자율주행 기술, 인공지능의 테슬라의 미래를 걸어온 일론 머스크 직접적인 이득이 될 것이다고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 예. 음,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소식통을 인용해서 예. 연방 정부 차원의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냥 소식통이죠. 예. 그렇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주가는 뭐냐면 그 호재가 반영이 됐어요 주가에. 그리고 나서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음. 이거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니고 또 뭐 좋게도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갭이 발생이 됐는데 이 갭을 메꾸진 못했고요. 이 갭 구간 이제 요 에어 쿠션이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후반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에서 보면은 갭이 생긴 거죠. 이렇게. 자, 갭이 생기긴 했지만 이제 십자봉 형태가 나왔어요. 이 십자봉 형태는 이제 좀 아리송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쫙 반영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그 밑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이렇게 끝났어야 됐는데 이게 제일 좋죠. 그래야지 그 다음날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저항을 만났고요. 이게 지지도 만났고 일종의 뭐 어떤 수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것은 이제 50대 50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시점이 보면은 이 전고점 매물대에 딱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요 전고점 매물대에 딱 걸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이게 돌파 하면서 여기도 이제 신고가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또 강하게 가겠죠. 근데 이제 못 간다면 이제 저항을 느낀 거고,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위태롭고, 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수밖에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높이 올라온 가격을 계속 상승시켜야만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 주가 상승이라는 것이 좀 많이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한 이 정도 이제 권역에 올라왔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야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여기서 막 보내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락을 며칠 해가지고 반등을 해도 신고가가 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급등 그쯤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제 보니까 이제 다 조정을 받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제 뭐 상승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 현실은 뭐냐 여기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은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고점 찍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 모습은 뭐냐면 이게 조정을 계속 받고 있다.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하고 뭐 테슬라도 사실 여기서 지금 며칠 머물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일단은 머물고 있는 건 맞죠. 아이온큐라던가 어제 이제 대폭적인 조정을 받았죠. 자, 매물이 이렇게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폐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좀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비를 넘겼다 해서 이제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59%. 이게 뭐 이제 주식의 법칙이죠. 뭐가 이제 위기스럽다 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또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은 이게 뭐 상승한 것에 다시 원점이 됐어요. 예, 많이 하락을 했고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 하락을 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것보다는 이렇게 좀 내릴 것이 좀 많이 생기죠. 자, 오늘이 화요일, 오늘 장 끝나고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고요. 내일 장 끝나고 수요일 장 끝나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엔비디아가 지금 연속 이제 여러 날째 계속 그냥 하락을 이렇게 꼬부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좀 달랑달랑 이제 걸려 있는데 엔비디아 뉴스 보니까 이제 이 블랙웰 칩이 그 열이 많이 난다. 근데 이제 걱정할 거 없다. 뭐 이런 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 블랙웰 과열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하루 이틀 남겨두고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좀 하락이 나오는 것 같고, 이게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또 괜찮겠죠. 예. 자, 네. 블랙엘 생산 인도 상황, 음. 자, 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50대 50 상황이 됐습니다. 실적이 뭐 시장 또 서프라이즈를 만들면 올라갈 것이고, 서프라이즈 만들지 못하면 급락을 하겠죠. 예. 근데 서프라이즈를 만들지 못 만들지는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저번에 테슬라의 사례에서 보면은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여기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분할 매매를 한다. 근데 50대 50 상황이잖아요. 이제 정말 가늠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1차 매수를 하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더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나중에 가서 2차 매수하고 또 많이 떨어지면 좀 주가가 반등하잖아요.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어떤 50대 50 상황이 펼쳐졌다.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1차 매수를 하고 떨어지게 되면 여기 이제 밑에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1차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있죠. 이제 뭐 실적 발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분할 매수하기는 좀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50대 50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있죠. 그 주주총회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1차 매수 해주고 좀 이제 악재가 나왔다.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좀 더 저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상황은 미리 주가가 선반영해서 이제 주가가 내려와 준 상태라면은 좀 괜찮은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분할 매수 들어가기가 좀 까다롭다.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볼 만해요. 그래서 지금 요 주가 상황으로 봐서는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예. 그 이제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 주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래나 이 좀 판단하기 어렵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분할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문제는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없다. 예,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양방향 매매도 있고요. 자, 지금 그 SO 아니 그 SOXS 네. 이게 SOXS인데요. 속스의 이제 인버스죠. 자, 주가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거래량이 좀 어마어마하고요. 이렇게 이제 뭐랄까 좀 이렇게 이제 그릇 같이 사기 그릇 같이 자 이렇게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바닥에서 사가지고 대박 날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트 모양은 좀 그럴듯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고가 갱신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지금 110달러에서 140달러 뭐한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좀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죠. 어, 너무 이제 오래 머물고 있다. 예. 이거를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빨리 이렇게 쫙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 부근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가 있고요. 뭐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머물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머물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 상황도 50대 50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떨어지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이제 그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고 돌파가 됐을 때 이제 매매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래로 박스가 무너지기 전에는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무너질 때 그럴 때 이제 매도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아래에서 산 경우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지럼증 느끼거든요. 예, 왜냐하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뭐 800%짜리 수익 막 이런 거 찍혀 있고 막 그러면 이제 정신 없거든요. 어,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기계적인 매매를 하면 지금도 그래요. 이제 미리 매매, 그러니까 미리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추세 추종하는 편이 좀 좋아요. 음, 그래야지 이제 끝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급등을 했지만 그 급등한 거에 대한 이제 조정을 꽤 한 편이다. 조정을 하고 있다.
그 연일 지금 뭐 증시가 막 올라간다고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 상황은 지금 조정 중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뭐 비트코인도 막 그런 뭐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 반등했다 막 그래서 그렇지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연일 추가로 더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겁니다. 자, 테슬라는 이제 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작년 한 요때 모습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갭이 발생이 되면서 요 부분에서 갭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그 좀 어제 차트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호재가 조금 하루만 좀 빨리 나오던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정고점을 돌파할 때 호재를 동반해서 거기를 그냥 거침없이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흉 하고 지나가 버리죠. 예. 근데 여기는 요 시점에서 호재가 발생이 돼 갖고 요 정고점 매물대까지 딱 걸려 버렸어요. 그래서 큰 호재고 그래서 참 기회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자 이렇게 이제 정고점을 앞두고 있을 때 호재를 이용해서 거기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안착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제 정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약간 더 상승한 상황이 나오고 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살짝 한 이 정도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호재가 나와서 여기를 훌쩍 이렇게 뛰어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경험상 보면은 그러니까 정고점을 이렇게 매물대가 딱 있는데 내려왔다가 여기는 이제 반등이 나오고 하루 나오고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이게 떨어진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날 호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쫙 올라가 봤자 여기 매물대에 딱 걸려버려요. 그럼 이 호재가 그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호재가 나온 이 효과 이걸 이용해서 정고점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좋거든요.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어때 좀 못내 좀 아쉬웠다. 호재가 나왔지만 이 정고점 매물대 이렇게 딱 걸리는 바람에 이 호재가 어, 호재라는 게 막 허거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재가 참 이렇게 좀 아쉽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 같이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그런 호재가 있고 이거는 한 소식통에 의하면 하면서 이렇게 블룸버그가 만들어낸 뉴스란 말이에요. 그 일종의 이제 세력이잖아요. 그럼 세력이 루머를 퍼뜨려서 그 루머를 보고 달려든 개미들에게 주식을 딱 팔아버린다. 뭐 이런 거죠.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언론도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이 해리스의 그 일종의 이거 뭐냐면 그 뭐랄까 설문조사 설문조사 조작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해리스의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가 트럼프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어떤 설문조사, 그러니까 모든 설문조사가 아니죠. 어떤 이제 설문조사. 우리나라도 지금 그 설문조사 뭐 조작으로 시끄럽죠. 자, 그런 뉴스를 내보내서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그 테슬라,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관련 주식들을 이렇게 팔아버리게 만들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사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언론, 그다음에 월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세력이다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쩔 때는 믿고 어쩔 때는 안 믿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양치기 소년들이죠. 어쩔 때는 저 말을 믿어야 될지. 정작
진짜로 늑대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어버려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재료는 그런 것 같아요. 블룸버그가 한 소식통에 의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예, 어쨌든 그래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중요한 거죠. 이 갭을 지켜놨다는 거. 장중에 이제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이 갭이 지켜지는가.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를 돌파해 나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럼 이것은 반드시 오늘 저녁에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흘러내립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갭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갭이 시작된 가격이 깨져버리게 되면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